자, 114페이지 보면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내용 이해, 내용 파악 문항이지, 그쵸? 내용 이해 문항이면은 선택지의 내용이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여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단어들을 찾아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2번 문항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을 바탕으로 가의 형태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은 기역과 니은과 가의 위치부터 먼저 지문 안에서의 위치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 나와 있어요. 3문단에 얘들은 3문단의 셋째 줄, 그리고 가의 위치가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문단의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가는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있죠. 수익률 곡선. 그래서 첫째 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곡선이 설명한 걸 봤을 때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 이제 기역과 니은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시를 해놔야 우리가 이거 빨리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거나 얘가 핵심어에 해당하니까 관련되는 정보가 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2년 만기 채권, 얘는 1년 만기 채권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 그래서 아래서 요 밑에서 쭉 설명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근거가 일단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봐야겠구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기를 읽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파악을 할 거고,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윗글이 근거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근거고. 그러면 보기를 읽으면 이거 어느 문단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의 팁, 숫자 보여요, 그쵸? 이제 숫자가 보이면 이거는 맨 뒤로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아이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별 표시를 쳐두고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남았을 때 맨 뒤로 넘겨서 OMR 카드 작성하기 전에 접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라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이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으로 보면 A의 이유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의 위치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A가 지금 보면은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문단에 셋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문단을 가보면 마지막 문단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우리가 정보를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기호고 나와 있을 때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 즉 밑줄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번째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채권이란 정의를 내리네요. 그래서 이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피정의하기 때문에 핵심어예요. 자,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라는 거. 자, 유가증권이라는 거 뜻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기, 그다음 액면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얘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자, 그래서 만기 1년 액면가가 1,000원인 할인채죠. 그러면은 이제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만기에 1,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인채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 있고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예요. 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그래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이에요. 할인채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해서 이 할인채 가격, 핵심하죠. 이 가격은 바로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만기에 1,000원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 그보다 낮게 발행을 하지만 결국에 가치는 액면가하고 똑같아진다.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그래서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을 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이때 현재 가치란 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네요. 현재 가치. 자, 미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미래의 특정 금액,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또 예를 들어주죠. 얘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시중 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다. 자, 그 이유를 뭐냐면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 이자인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미래의 1,100원은 현재의 1,000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바로 할인율. 이 할인율이 바로 금리, 시중금리하고 같은 거구나. 그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현재에서 금리가 붙으면 미래 1,100원이 되는 거고, 미래 1,100원의 금리를 빼면은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거꾸로 뺐을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금리를. 자, 얘가 이제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할인율.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자,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의 이자, 이거 했고, 그죠? 할인채 가격은, 자, 이제 할인채의 이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집니다. 자,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이제 같은 거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의 개념,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채권 중에서도 이제 할인채. 그래서 이제 할인채는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할인율을 설명을 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의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한, 즉 금리 가지고 할인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그 할인채의 가격은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 그래서 그 시중금리하고 같아져요라고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 문단.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기가 다른 경우에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하죠. 수익률 곡선이란 이제 핵심합니다.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가 나타났다.
자,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 곡선으로 이제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다. 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 때 만기 수익률이 증가를 해서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1은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얘는 이제 일반적인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양의 기울기고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림 2에서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즉, 상승, 그쵸?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그래서 둘의 이제 수익을 비교를 해서 이익이 더 많은 거를 사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 하고, 자, 현재 시점에 2년 만기 채권, 1년 만기 채권의 각각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와 B라고 하죠. A는 2년 만기, B는 1년 만기죠. 자,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라고 하자는 거야. 자,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 이제 2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자,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일단은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수익률이 A니까 첫 번째 해의 수익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률을 곱한다라는 거여서 수익률은 A, B가 모두가 평균이 같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죠. 자,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이죠. 자,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 10,000원을 투자를 했고, 첫 번째 해가 지금 만기 수익률이 B죠. 1 더하기 B고 곱하기 그 다음에 1년 뒤에 만기 수익률이 B-니까 B- 이렇게 곱합니다. 자,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게 되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러면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이 더 높은 채권에,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투자자는 이쪽으로 몰리겠지. 그렇다면은 얘 가격은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익률은 떨어져. 그런데 여기는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하니까 얘는 가격이 떨어져. 떨어진 만큼 수익률은 상승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같아질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수익률의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이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2년 만기 채권, 1년 만기 채권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간다. 자,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어. A와 B, 즉 만기 수익률이죠. 자,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지만 이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을 설명해 줬어요.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는 지금 보면은 관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이 B-에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반대로 B가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결정하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B요. 그렇죠? 이 기대치가 이 B'가 지금 바로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B'다라는 거. 자,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자, 그래서 그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이 기대, 그것이 수익률 곡선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바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 경기가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경기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상승을 예상하게 돼요. 경기가 호황이 되면 금리가 상승을 해. 자, 이 경우 장기 채권에는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가 되죠. 왜냐하면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높아야지만이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가 된다.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니까. 자,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자,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황과 금리 상승이 연결되는 걸 또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호황이 되면 경기가 막 살아나죠. 경기가 막 살아나게 되면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고용이 증가를 해요. 고용이 증가하면은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풀려. 그러면 돈이 막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경기가 너무 호황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끌어모아요. 즉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기 시작을 해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와요.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경기가 반대로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즉, 경기가 점점 떨어져.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겠죠, 기업들이. 그리고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발생하면 소비가 감소해요.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 그러면 경기가 안 돌아. 그러면은 이 유동성을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중에 돈을 풀어야 돼. 돈을 풀려고 하면은 금리를 하락을 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덜 내도 돼.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풀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 문항.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정답이 3번인데, 시중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자, 액면가 현재 가치가 하락해서 할인채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재 가치는 첫 번째 문단에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1문단의 6째 줄과 8째 줄로 한번 가보면, 지금 보면은 현재 가치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현재 가치를 지금 미래 특정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면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10%로 나눠서 현재 가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리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해요. 그럼 할인율도 더 커진 거지. 금리가 상승했다면 할인율도 커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할인채 가격이 상승하냐라고 할 때 현재 가치가 하락을 했고, 현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 문단에 보면 할인채
를 설명했죠. 이 할인채에 대해서 지금 넷째 줄과 다섯째 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덟째 줄과 아홉째 줄로 한번 가보면 지금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높으면은 현재 가치는 떨어져요. 이걸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현재 가치가 하락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할인채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기억, 니은하고 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 곡선하고 지금 2년 투자 1년씩 2번 투자하는 거, 단기와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한번 보시면, 자, 니은. 2년간 처음에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면 했어요. 자,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처음 1년 니은이면은 2번 투자를 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시면은 다섯째 줄 3문단에 다섯째 줄로 가보면 얘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문단의 다섯째 줄을 가보시면 지금 보면은 1년 만기, 여기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B입니다. 자, 그럼 얘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년 니은의 만기 수익률 B. 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은 A예요. 그쵸? 3문단의 다섯째 줄을 통해서 A라는 걸 썼습니다. 자, 두 개 비교한 거는 네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자, B-에 대한 투자의 기대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자, 거꾸로 가면 B가 A보다 낮고. 자, 나오죠, 지금 이 부분.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거꾸로 나왔죠? A가 지금 B보다 높은 거야. 지금 여기가 나왔지? 그러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맞네요? 양의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으로 가기 전에 먼저 4번을 먼저 풀고 3번을 가볼게요. 자, A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가 그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네 번째 문단에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 B-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 비대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나왔어. 자, 결국에는 이거와 관련된 정보가 예고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장기 채권일수록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가보시면 만기가 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 예상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4문단에 바로 뒤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섯째 줄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선택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언급됐으니까 얘가 그 이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3번 문항 한번 봅시다. 한국은행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자,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기준금리를요 0.25%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죠. 이에 따라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2.5에서 2.3% 하락을 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0에서 2.7%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둘의 포인트 격차는 얘는 0.29, 얘는 0.3이에요. 자, 만기, 그러니까 10년,
장기 수익률이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에 대해 경제학자가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1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 중 어느 것에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둘 다 그리고 할인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이 4번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경제학자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됐어요.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일단 세 번째 문단의 아홉째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단의 아홉째 줄로 근거를 찾아보면 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어요. 이제 더 금리가 인하가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2년 만기 채권하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격차가 나타내고 마지막에 뭐라 하면은 이 수익이 다르게 되면 수익률 결국에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렇죠? 수익이 같아진다? 그러면 지금 A 했을 때 지금 10년 만기 국채하고 1년 만기 국채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려면 이거 계산해야 되네. B-.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된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번째 문단을 보면 4문단에 그 몇째 줄로 가냐면 8째 줄 3문단에 8째 줄부터 한번 가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금리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데 세 번째 문단의 9째 줄을 보면 결국에는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년 만기 국채,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돼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되니까 지금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9째 줄을 이용해보면은 이것만이 꼭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해됐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난감한 애매한 아이예요. 이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아이라서 얘는 1, 2, 3, 5번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아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채권의 장래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3.0에서 2.5면은 5%였죠. 0.5%, 0.5%에서 지금 2.3에서 2.7로 가면은 0.4포인트로 축소가 됐죠? 수익률 격차가?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두째 줄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경제학자 갑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즉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 상승 예상에 대해서 매력적인 답지인데 왜냐하면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투자자들은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원금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만기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네 번째 문단의 두째 줄부터 넷째 줄을 보시면 2년 만기채권 수익률의 차이, 그래서 기대치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했고, A가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양의 기울기를 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라면은 경기가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금리가 경기가 호황이 예상되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한다고. 그래서 얘는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다. 얘도 진짜 매력적인 답지죠.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네 번째 문단에 똑같은 부분, 네 번째 문단에 두째 줄부터 넷째 줄을 보면 결국에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즉 A가 B보다 더 높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결국에는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 국채보다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장기 채권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얘도 지금 네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에, 그쵸? 4문단에 여섯째 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긴 한데 4번만 지금 애매하게, 그쵸? 판단하기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